그동안 이 인물 인유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만 운을 띄웠었는데 오늘 혁신 차원으로 이런 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 끝에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중진의 기준을 따로 정하신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지도부에 불출마를 요청하셨는데 원내 지도부도 포함된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 앞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출마로 못을 박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 대통령과 친한 분들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구체적인 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당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냥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글쎄요, 뭐 사실상 배수지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 메시지는 국민의힘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친윤 의원들, 당 중진들 출마하지 않거나 총선에 혹은 수도권 험지에 나가야 된다. 벌써 당내에서 여러 얼굴들이 등장했고 이름이 거론되는데 일단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의 핵심은 영남 기득권을 어떻게 혁파를 할 것인가 이 점인데요. 이거 비교해보면 간단합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 강남 3구 3번 공천 안 줍니다. 예. 2번까지만 줍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한 분들은요. 강남 3구에 공천 신청 내밀지도 못합니다. 비례대표 한 사람이 또 강남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게 이제 운전 내부의 룰 예, 이런 게 있는 거죠. 안에 그 관행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관행, 룰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강남의 3선은 허용하지 않는데 왜 영남 3선은 허용해야 되는가? 그 형평성 차원에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남의 이제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은 뭔가 저런 걸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로 알려진 분들. 근데 약간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윤한홍 의원은 재선인데 측근이다 보니까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 인유한 위원장의 저런 강력한 요구에 응하는 사람과 불응하는 사람 둘로 저는 나눠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발도 만만치가 않겠죠. 반발 만만치 않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근데 예.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저기에 응하는 사람.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 포기하고 뭐 구리 지금 서울 편입 대상이 되는 거기 뭐 출마 사실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 걸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구리 출마까지?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구리 출마를요. 예. 예. 그리고 뭐 또 뭐 다른 의원들 중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있을 것이고 불응하는 분들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오늘 혁신이 2호 혁신안 화면을 다시 보면 아니요. 앞선 화면을 잠시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중진들, 측근들 불출마 험지 나가는 거 말고도 국회의원 10% 줄여야 된다,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된다, 뭐 구속 시 세비 반납해야 된다, 여러 의미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실 친윤, 윤 대통령 가까운 사람은 또 어디까지 봐야 되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인유한 위원장이 사실 생각보다 오늘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호가 통합이었다면 징계 취소한 거고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알려지기로는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당대표. 아직 뭐 장제원 의원과 권성대 의원은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신재호 의원 말 맞다나 신재호 의원 말씀은 결국은 이철규 전 사무총,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구리 출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거 인유한 위원장의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아마 그 진정한 윤핵관이라면 그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일당이 안 되거나 예. 또는 이 과반 의석 확보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는 3년 넘게 상당히 길게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016년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에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예. 122석으로 더불어민주당 123석보다 단 한 석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했고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부가 탈달해 나가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중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권당이 책임 정치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서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원내 일당을 놓치게 된다거나 또는 원활하게 입법을 추진할 수 없는 과반 의석에 한참 미달한다라면 국정 동력이 크게 상실되기 때문에 임기가 많이 남고 적게 남고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소야대 1년 반 해보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더라. 그러니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희생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이 정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좀 길을 열어달라. 그리고 영남이나 다른 유리한 지역이 아니라 가장 험지로 분류가 돼 있고 지난 2020년 그 21대 총선에서 17석밖에 얻지 못했던 10%밖에 얻지 못했던 그 수도권에 출마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진정한 윤핵관이라면 인요한 위원장이 요구한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신지현 의원께 한번 질문 드리면 왜냐하면 여당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물론 혁신 좋고 쇄신 좋은데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어디 가서 경쟁력이 있을지도 알지도 모르고 선거에서 중요한 건 혁신과 모양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기는 건데 뭐 혁신이가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 친한 사람들 다 안 나가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 아무리 혁신이 좋다고 해도 선거 이기는 게 이러다가 다치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반발이 너무 거세면 혁신이가 아무리 그 지도부에 넘기더라도 지도부가 안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뭐 영남에 나가는데 본인 아니면 당선 안 된다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강남, 서울 강남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서울 험지 오기 싫으면요. 불출마도 아주 훌륭한 결단이라고 보고요. 불출마를 한다고 해서 정치적 미래가 끊기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불출마라든가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요. 예.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완성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탄력을 받아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꼭 뭐 정치인이 국회의원만 자리인가요? 여러 자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뭐 주로 뭐 장제원 의원, 뭐 권성동 의원,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들 혹은 뭐 당대표 얘기까지 중진들 얘기 나오니까 아까 잠시만요. 채널A 저희 단독 취재 내용을 보니까 이용 의원인가요? 초선 비례대표, 비례의원이었던 이용 의원은 뭐 당이 원하면 뭐 기득권 포기하라면 내려놓겠다. 인요한 위원장 1호 화답을 하기도 했는데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진정한 윤핵관 1호가 나왔네요. 윤 대통령 수행실장이었나요? 네. 이용 의원이 그랬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윤석열 정부 성공위해서라면 다 수용할 거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한민수 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지금 내년 총선 구도가 민주당이 그걸 수성을 해야 되는 지키는 입장이니까 뭐 조금 입장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게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쇄신 작업 혹은 인적 쇄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민주당은 이거에 맞서는 뭐 어떤 전략이 있거나 혹은 민주당에서도 뭔가 물갈이 움직임이 있는지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저희 총선 기획단이 이제 발족을 해서 다음 주부터 회의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 예. 뭐 쇄신 작업은 여야 모두가 한꺼번에 같이 또 긍정적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정한 쇄신을 하려면 국민 뜻과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 의원들 뜻, 지역 주민들의 뜻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략 전반적으로 국민 뜻이 어떤 건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준행해 나갈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시작된 저 중진 의원들의 사출론 또 이용호는 다르죠. 그분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렇게 본인이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하면은 뭐 잘 되면은 뭐 정부에 입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했을 겁니다. 물론 뭐 너무 그걸 폄하하지 마시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본인이 뭐 자기들 뭐, 판단이니까. 예, 기득권을 근데, 내놓겠다고 하는 예,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진짜 진정한 윤핵관이 먼저 자 우리가 아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나오지 않는 한 저 작업들이 순탄하게 가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오늘 인적쇄신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먼저 민주당보다는 중진, 뭐 삼성 중진, 뭐 기득권 타파, 희생 얘기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